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UV를 다 폈으니까 이제 그 UV를 텍스처를 보내는 방법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베이스 레이어에 보시면 우리가 UV 핀 거 있는데, UV 핀 거에서 일단은 우리가 밖으로 파일을 보내야 되니까 텍스처를 하나 열고요. 그 다음에 2K 정도로 2048 정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이름은 베이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1K로 하시고 싶으시면 1K인데 기본적으로 2K 정도를 일단 할게요. 그리고 비트 포 픽셀은 저는 16비트를 선호해요. 왜냐면 이제 그라데이션 같은 거를 줬을 때 개조가 좀 풍부해지려면 16비트 정도로 하고, 컬러는 뭐 그냥 디폴트로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블랙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이를 좀 수고를 덜 수 있으니까 블랙으로 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블랙으로 하시게 되면 텍스처가 하나 생기는데 지금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윈도우에 가셔가지고 레이어 매니저에 가신 다음에 열면 여기다 한번 올려볼게요. 그럼 이제 백그라운드 하나 생성됐죠, 그죠? 이 상태에서 여기 위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 그리드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분을 지어줘야 되니까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드신 다음에 선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셀렉트 올 하신 다음에 선만 해서 레이어에 포인트로 해야겠네요. 저기 이걸로 해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레이어에 아웃라인 폴리건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여기 생성된 거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로고를 어디다 넣을까요? 일단은 로고를 요 정도,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여기네요, 그죠? 너무 좁은데 너무 좁네요, 그죠? 어디 넣으면 좋을까요? 이건 뒷판이고 여기다 넣을까? 그죠? 여기다 넣는 게 좋겠다. 이렇게 5개 여기 되겠네요. 여기다가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레이어에 이거는 필 폴리곤이겠죠. 필 가득 차 있는 거. 그래서 넣으면 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상태로 된 요 파일에 save texture as 해가지고 이러면 뭐 저는 PSD로 할게요. 이번에는 오픈한 다음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텍스처, UV 이런 식으로 해서 베이스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 자 그래서 버튼 하신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레이어에 뉴 레이어 누르시고 셀렉트 올 하신 다음에 레이어에 아웃라인 폴리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뭐를 넣어볼까요? 요거는 잘 모르겠네요. 크게 뭐 이거는 글자나 이런 걸 넣을 게 없으니까 일단 요거 레이어 보내고, 그 다음에 렌즈, 렌즈는 지금 보시면 렌즈인은 이거고, 스피어는 이거고. 스피어는 어차피 유리만 나올 거니까 큰 그게 없을 것 같고, 렌즈인 하면 이 안쪽이기 때문에 얘도 무슨 글자를 새길 것 같은 아니니까 렌즈인은 안 넣어도 될 것 같고요. 렌즈 요건데요, 얘는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텍스처를 얘는 렌즈에서 오케이 누르시면 렌즈 됐죠? 그래서 렌즈만 되어 있는 거에 요 윗부분이죠, 윗부분만 일단은 요거거든요. 얘만 셀렉트 올 하신 다음에 얘만 그냥 뭐 다 해보죠. 그래서 얘는 레이어에
아웃라인 폴리건 하신 다음에, 아이고,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야죠. 레이어 하나 만들고, 레이어 만들고, 아웃라인 폴리건 하신 다음에 파일 세이브 텍스처 에즈 PSD. 이건 렌즈 파일 형식은 오케이. 일단 다음에 버튼 랜드, 네,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요거를 일단 스탠다드 모드로 다시 와서 보신 다음에 서브 디비전을 켜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포토샵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에 가서 일단 우리가 아까 일단 다 꺼볼게요. 네. 베이스 텍스처 UV 베이스 PSD를 하나 열어보죠. 페이스트 열었으면은, 자, 이거 끄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넣는 게 더 예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수업 시간에 제가 여기다 넣었지만 거의 좁은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가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 상태에다가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를 클릭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레이어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여기를 화이트로 만들고, 오케이?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 포션 자체가 여기가 되게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요거를 갖다 크게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아까 레이어 갔을 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왜냐면 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글자를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UV 에딧에 가서 가지고 아까 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베이스로 되어 있는 거에 셀렉에 렉탱글 셀렉션 하신 다음에 요거랑 요거를 일단 UV 에디서 이렇게 밀어볼게요. 이렇게 밀고 얘 있죠? 얘만 이렇게 더 키우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더 좋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오케이.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요 부분이거든요, 그죠?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네, 그죠? 훨씬 더 보여줬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보내보죠. 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파일 뉴 텍스처, 그래서 이거는 베이스 다시 2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하고 레이어 매니저, 네. 오케이. 얘를 넣고 레이어에 뉴 레이어 됐죠? 이 상태에서 얘만, 네. 일단 얘만 이번에는 그냥 여기에만 넣을 거니까, 네. 아웃라인 폴리곤만 해가지고 여기다 보낼게요. 그래서 파일, 아이고 여기가 아니죠, 여기죠. 파일 세이브 텍스처 에즈 해서 PSD 베이스 2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할게요.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다시 가볼게요.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베이스 2, 네, 그러시면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여기만 요것만 지금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단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원형을 레이 하나 만드시고 이렇게 시프트 누른 상태로 하시게 되면,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됐죠. 그 다음에 요거를 흰색, 그러면 여기만 흰색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거를 파일 세이브 됐습니다. 그죠? 다시 C4D로 와볼게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래도 좀 예쁘게 만들어야 되니까 한번 세팅을 좀 해볼까요? 큐브를 꺼내고 위에서 큐브를 꺼내고 큐브를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밑에 기둥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카메라를 일단 꺼냅시다. 스탠더드 카메라 인 누르시고, 자, 설정 창에 가셔가지고 이번에는 정사각형 형태로 1920 자, 렌더를 이렇게 해서 카메라는 몇 미리? 자, 120mm 정도로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Shift V 누르신 다음에 세이브 프레임에 가셔가지고 렌더 쉐이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상태로 네, 됐죠? 그 다음에 큐브를 가서 네, 받침대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 괜찮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디스플레이에 라인을 켜보시면 큐브에 어떤 사이즈냐면 이렇게 선을 몇 개 만들어 줄게요. 폴리곤을 여기는 크게 많이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얼추 포획 됐죠? 여기에 필렛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Alt를 누른 상태로 하시면 한 칸씩 올라오죠. 이렇게 보시면 자, 필렛 하면 필렛을 끄면 이렇게 되고, 자, 베벨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필렛 서브 디비전은 3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2 이렇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3으로 할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잘 보이는 형태로 이렇게 넣고 얘를 그 다음에 카메라를 이동 이렇게 이동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예쁘겠네요. 저쪽 화면이 보이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다시 세이브 할게요. 세이브 하시고 그 다음에 라이트는 일단 기본적인 라이트는 돔 라이트를 하나 낄게요. 이렇게. 자, 돔 라이트를 하나 끼시고 돔 라이트에서 물론 폴더로 여러분들 정리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건 그냥 했는데 저도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가져와 볼까요?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널로 만드시면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카메라는 여기다 넣고 카메라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런 건 뭐 오브젝트는 뭐죠? 요거하고 그죠? 서브 디비전 서피스가 오브젝트, 그 다음 인바이러먼트가 큐브, 라이트는 돔 라이트. 이렇게 하면 정리가 좀 편하죠,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보기 깔끔하게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됐어요. 그래서 돔 라이트에 가셔가지고 뷰포트 창에 가셔가지고 HDRI 쳐서 all auto HDR 신 모델 머티리얼 미디어네요. 왜 이게 이렇게 돼 있지? 오토 하면 자동으로 보여야 된다, 그죠? 이 중에서 뭘로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저는 이 보시면 HDRI 야외 콘크리트 블락 이렇게 돼 있네, 그죠? 사이즈가 보시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실내를 할게요. 실내 이렇게 이걸로 해볼게요. 근데 얘를 갖다가 클릭하고 인포메이션을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인포메이션이 안 나오네.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그죠? 얘도 기본적으로 HDR 사이즈가
2K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 4K 정도는 돼야 여기를 전체를 포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 상태로 된 상태로 뭘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걸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 예, 하면 드래그 앤 드롭 할게요. 그래서 뒤에가 지금 보이는데 돔라이트에 가셔가지고 디테일에 카메라에 보인다 이거예요. 카메라에 끄면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안 보이는 대신에 라이팅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자 레드 시프트 렌더 네, 옆에다 놓고 렌더를 눌러볼게요. 네, 라이트가 잘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요게 Y축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움직여 보시면 네. 잘 들어오죠, 그죠? 네. 저는 요 정도 라이트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됐죠? 네. 그 상태에서 라이트를 클릭하시고 잠시만요. 클릭하시고 자 다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 하시면 이제 라이트가 잘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오픈 PBR 머티리얼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오픈 PBR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요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일단 오픈 PBR 하지 마시고요. 셀렉 머티리얼 쭉 보시면 스탠다드 뉴 스탠다드 머티리얼 이렇게 돼 있으면 스탠다드 머티리얼 더블 클릭 해볼게요. 예. 요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아이고 이거 아니네요. 잠시만요. 오픈 PBR 밖에 안 들어와 있네. 일단 이걸로 하시고요. 자, 그러셔가지고 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레드 시프트에는 자 스탠다드 머티리얼이라고 있는데요. 스탠다드 머티리얼이라고 있어요. 원래 이제 요 버전이 이제 메인 레드시프트 머티리얼이었고 오픈 PBR이 쉽게 얘기하면 조금 향상된 머티리얼 프리셋인데 아직은 이걸 잘 사람들이 쓰진 않아요.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예전 버전 요걸로 해가지고 거의 기능은 비슷한데 요게 조금 더 좋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일단 잘 접어두시고 예. 스탠다드로 해가지고 합시다.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여기다가 그래서 우리가 오브젝트의 베이스죠. 베이스에다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얘를 색깔을 바꾸면 잘 들어오나? 잘 들어오죠, 그죠? 됐죠? 그래서 얘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약간 블랙에 가까운 이 정도 식으로 블랙에 가까운 식으로 레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라이카 박아 볼게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포토샵에서 지금 만들었던 요거 있죠. 요거를 가져올 건데 자 봅시다.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텍스처가 있고요. 텍스처가 있고 밑에 로고를 하나 박을 거예요. 로고를 하나 박을 건데 다른 머티리얼을 우리가 그 선택한 영역만큼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태로 하나 복사를 하시고요. 두 개를 섞으려면 블렌드라는 게 있어요. 블렌드, 머티리얼 블렌드예요. 블렌드가 많죠. 범프, 디스플레이스먼트, 머티리얼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머티리얼이에요. 우리는 머티리얼 블렌드를 해서 하나는 베이스, 베이스가 비활성화되죠. 이렇게 스탠다드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럼 됐고요. 자 레이어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검정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도 얘는 전혀 변하는 게 없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바꾸면 화이트로 바꿔볼게요. 자 화이트로 바꾸면 머티리얼 컬러에 블렌드 컬러가 흰색이기 때문에 여기다 무엇을 꽂으면 얘가 바뀌어요. 어떻게 볼까요? 그러면 자 컬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컬러라는 게 있는데 컬러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레드를 한 다음에 얘를 여기다 한번 꽂아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컬러가 꽂혀서 안 되네. 자, 이 상태에서
자, 얘를 꽂고 얘를 컬러로 해볼게요. 이렇게. 예. 자, 보시면 두 개를 섞었는데, 자,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얘만 받는 거죠. 그죠? 얘가. 그죠?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그레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두 개가 섞이겠죠. 이렇게 두 개가 섞이죠. 검정색으로 하면요, 밑에 게 안 섞이고 위에 것만 들어오는 거죠. 이해돼요? 그죠? 검정색.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얘는 검정색이니까 좀 비활성화 됐는데, 그럼 만약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요 맵을 가져오면 전체는 다 안 섞이고 우리가 선택된 영역만 섞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요 텍스처를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블 클릭하시고 텍스처, 그러면 많은 텍스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요 텍스처 해서 경로를 H에 텍스처 UV에 PSD로 저장한 거를 가져오면 아니요 한다고 했죠. 왜? 그래야 우리가 왜 아니요 하냐면, 얘 하게 되면은 얘를 여기에다가 저장시키는 방식이고요. 내가 만약에 아니요 하게 되면 얘가 이게 변동이 있을 때마다 링크를 불러오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가운데, 그죠? 빨간색이 딱 들어오죠. 얘를 색깔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꾸면 노란색이 되고요. 그죠? 됐죠? 그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요렇게 된 거를 좋은데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일단은 됐고요.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이거 보면은 노란색으로 좀 했는데, 여기를 노란색 말고 다른, 우리가 또 다른 텍스처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라이카 노고가 있는데, 라이카 노고, 요 라이카 노고를 볼게요. 파일, 세이브 에즈,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텍스처 UV에다가 일단 라이카 노고를 저장하고요. 그죠? 저장한 다음에 라이카 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구에 가서 큰 사이즈 해서 두 번째 거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받았더니 라이카 로고가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카 로고를 만약에 우리가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주면 어떨까요? 만약 가령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이즈의 텍스처가 이렇게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거를 우리가 얘를 이쪽으로 클릭한 다음에 yes 하고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비슷한 사이즈로 이렇게 넣어주죠. 대략 이렇게 더블 클릭하고 얘를 파일 세이브 에즈 한 다음에 베이스, 얘는 라이카 로고 이런 식으로 해서 .pst 해서 저장 이렇게 할게요. 됐죠?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우리가 텍스처를 꺼낸 다음에 텍스처를 꺼내신 다음에 얘를 갖다가 라이카 노고 PST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 거를 베이스 컬러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베이스 컬러에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원래는 노란색이었죠, 그냥 이렇게. 노란색인데 베이스 컬러에다 넣어버리면 이렇게 이해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되겠죠. 어떻게? 요 지정된 부분에서만 이런 식으로 라이카 노고가 들어온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라이카 로고만 들어간 부분, 그죠? 그 다음에 텍스처가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텍스처를 보시면 러프니스 이렇게 돼 있어요. 리플렉션 값이죠. 반사 되는 거죠. 지금 트랜스미션은 투명도라 해서 투명도는 0이 투명하지 않죠, 그죠?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끄시면 더 글로시해지죠. 얘를 이렇게 올리면요, 예, 러프니스해지죠,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도록 제가 노이즈를 일단 좀 제거해 볼게요. 여기 가서 디노이징에서 오딘 해주시면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죠? 됐죠? 잘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라이카 로고까지는 집어넣고, 자, 이 상태에서 텍스처를 보고 러프니스를 이렇게 줄이면 광택이 올라오고요. 라이팅 하나 더 쳐볼까요? 이 상태에서 제가 밖으로 나가서 퍼스펙티브 한 다음에 에어리어 라이트 하나 킨 다음에 에어리어 라이트를 위로 올릴게요. 어디로? 자, 에어리어 라이트가 라이트로. 그래서 라이트를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라이트 엄청 세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래서 라이트를 일단은 100이니까 1 이렇게 줄여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죠? 이렇게, 그죠? 크기를 50 이렇게 줄여볼게요. 그죠? 이렇게 해서 라이트 일단 2 이렇게. 그럼 여기 밝기가 들어오죠. 지금 반사가 되어 있는 거 그렇게 하고, 자, 봅시다. 이 상태에서 지금 너무 글로시하니까 텍스처를 하나 만들 건데요.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러프니스를 이렇게 올려보시면 0.2 정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재질에 가까운 러프니스가 돼요. 그죠? 러프니스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자, 오돌도돌한, 제가 일본에 노말이라고 얘기해서 노말 값을 만들어서 얘가 노말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 더블 클릭하시고 맥슨 노이즈 해서 S 누르면 어떻게 들어오는지가 보여요. 그죠? 얘를 일단 여기다가 넣을게요. 이렇게. 자, 맥슨 노이즈, 그죠? 여기 보면 인풋에 가시면 사이즈가 지금 100이라서 너무 커서 1 해볼게요. 1. 되죠? 이 정도 들어오죠? 자, 요 상태에 있는 거를,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이거 꺼볼게요. 여기는 지금 위에 회색이죠, 그죠? 요거는 지금 봤을 때 라이카에만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위에 리플렉션 러프니스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자, 보시면 러프니스가 들어오고 있죠, 그죠? 이렇게 지글지글, 그죠? 이거는 뭐냐면 봤을 때, 자, S 눌러볼게요. 이거 렌더가 이렇게 밝은 부분은 러프니스가 어떤 거예요? 러프니스가 많은 거예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숫자를 1 하게 되면 거칠어졌잖아요. 그죠? 1, 0. 여기는 글로시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지금 끄게 되면 두 개가 섞이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두 개가 섞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러프니스에 넣게 되면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얘를 껐을 때는
껐을 때는 이렇게 반질반질한 걸로 되는데, 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0 하게 되면 엄청 글로시한 재질로 바뀌고, 이걸 이렇게 올리면, 제가 실시간이 이게 지금 계속 안 되는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컴퓨터를 너무 오랫동안 안 꺼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눌러보면 되게 거칠거칠한 형태가 되죠,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갖다가 다시 0.2로 하고,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거를 S 눌렀을 때 얘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더블 클릭하시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노멀 그 빛의 방향이라고 정해놓고 빛의 방향으로 집어넣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멀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카메라에서 봤을 때 지금 노멀 값이 들어오고 있죠. 노멀 값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옵션에 머티리얼을 꺼볼게요. 지금 보시면 베이스 셀렉션 셀렉트 올 해볼게요. 서브 디비전을 끄고, 이 상태에서 렌더를 꺼보고, 옵션에 폴리곤 포인트 노멀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전체가 전부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노멀이 되기 때문에, 빛을 받으면 그대로 빛에 대한 성질을 갖다가 표현해 주기 때문에 반질반질하거나 거칠거칠하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맵을 이쪽 맵처럼 여기를 울퉁불퉁하게 되면 이 화살표들이 울퉁불퉁하게 되겠죠. 울퉁불퉁하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빛의 방향을 우리가 임의로 조절해서 여기에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예전에도 노멀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노멀 값을 바꿀 건데, 자 보시면 요 맵을 가지고 노멀 값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노멀 값을 바꾸는데, 노멀은 어디서 바꾸냐면 여기 보시면 범프라고 있어요. 범프. 이게 노멀이에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더블 클릭하시고 범프 치시면 범프 맵이 나오거든요. 여기에다가 범프를 연결하시고, 얘를 여기에다 연결하시면, 그리고 렌더를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면이 우글우글하게 된다 이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얘를 지금은 너무 강하죠. 그래서 얘를 0.1 이렇게 줄이시고,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였어요.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였는데, 디노이즈링 꺼볼게요. 일단 디노이즈링 끄고, 디노이즈링 끄고, 여기만 일단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보이시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너무 강하죠, 그죠? 그래서 0.1보다는 좀 크게 0.2 2배예요. 이렇게 되면 2배로 키우고, 범프에서 하이트 스케일이 강도거든요. 강도를 0.2 5분의 1로 줄일게요.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하지 마시고요. 자, 이거에 반 더 줄일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다시 렌더. 그래도 많죠, 지금. 되게 많죠, 그죠? 0.01 이렇게 10분의 1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그 상태에서 끄고, 렌더를, 자, 요게 파이널 렌더, 버켓 렌더는 뭐냐면 우리가 설정한 값으로 다 렌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서브 디비전을 키시고, 그다음에 렌더를 다시 한번 누른 다음에 버켓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보시면 텍스처가 이런 식으로 오돌도돌하게 올라온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조절해서 크기도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강도도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옵션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것들도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 가셔가지고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일단 가죽 텍스처를 한번 해볼까요? 레더 그래서 머티리얼 가보시면 C4D에서 여러 개를 제공하고 있는 텍스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레더 중에 검은색이 있는데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해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올라오는 것들 있죠. 이게 이제 레드 시프트를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얘는 이제 시네마 4D만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보면 레드 시프트를 지원하는데 보시죠. 자 레더를 갖다가 얹은 다음에 보시면 레더 머티리얼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렌즈에도 넣어볼까요? 렌즈 인도 넣을게요. 이렇게 컨트롤 누르신 상태로 아래로 내리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스피어는 렌즈가 다시 더블 클릭하시면 오픈 PBR인데 요거 이제 오픈 PBR로 간단한 거니까 한번 해볼까요? 똑같아요. 비슷한데 여기 보면 트랜스미션을 1 이렇게 올려보시면 글라스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글라스를 우리가 스피어에다가 이렇게 넣어볼게요. 스피어에 넣으시면 반짝반짝하게 지는데 거칠기가 세죠. 그래서 거칠기를 러프니스를 0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고 버튼도 뭐 검은색으로 같이 또 다른 거 하셔도 돼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틱 치시면 쭉 보시면 여기 레드 시프트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요건 이제 여러분들은 없고 저한테만 있는 거라서 아마 이런 것들은 있으실 거예요. 플라스틱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제 들어오는 거를 보시고 플라스틱 돼 있죠? 더블 클릭하시면 들어오는데 더블 클릭해 보시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없는 거네요. 잠시만요. 요건가요? 요걸로 해볼까요? 이렇게 들어오네요. 스탠다드 머티리얼에 플라스틱. 그럼 플라스틱은 보면은 0.06의 러프니스에 1.54의 IOR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하신 다음에 색깔은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되겠죠, 그죠? 제가 원하는 색깔로 이런 식으로 좀 어두운 색깔로 해볼까요?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거를 버튼 이렇게 됐죠? 그럼 이렇게 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우드를 치시면 쭉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우드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거 레드 시프트가 지원하는 거 이런 거 있네요. 그죠? 더블 클릭 해보시고 여기다 넣으면 돼. 이제 이렇게 이제 우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우드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자 레드 시프트 머티리얼 2개 섞었고 자 얘는 오돌도돌한 재질 맞죠? 그죠? 오돌도돌한 재질을 자, 텍스처는 여기 라이카 요거는 오돌도돌한 재질 텍스처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였어요? 우리가 마스크 씌운 거죠, 그죠? 마스크로 이렇게 들어온 거지. 근데 여기 자세히 볼까요?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스티커처럼 뭔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스티커처럼 뭔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텍스처만 넣어서 색깔만 입힌 거라서 뭔가 얘가 튀어나와 있거나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팁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얘가 지금 회색 텍스처가 여기다가 놓고 볼게요. 끄고, 자, 보세요. 회색 텍스처 있는 거 위에 마스크를 씌워서 얘를 올렸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텍스처가 회색 텍스처 있는 곳에 이게 약간만 살짝 올라오면 얘가 조금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얘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마스크가, 얘는 마스크가 S를 누르면 보여요. S를 누르면 보이는데, 보시면, 자, 마스크를 씌운 거 보면, 자, 우리가 마스크를 여기만 씌웠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를 올린다고 하면 얘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안 되고, 우리가 베이스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베이스로 되어 있는 거를, 이거를 S를 눌러 볼게요. S를 눌러 보시면 여 전체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마스크 씌운 부분만 살짝 올리면, 그죠? 그러면 요게 약간 튀어나와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우리가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노말이라는 아까 빛의 방향으로 인해서 약간 올라온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빛의 방향을 바꿀 건데 어떤 거예요? 이 맵을 보시면 검정색은 올리지 않고 흰색 부분만 올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흰색 부분만 올릴 건데, 흰색 부분을 올리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시고 범프 이런 식으로 해서 범프 맵, 이렇게 해가지고 범프를 얘한테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얘 대신에 끄고 얘 대신에 이렇게 한번 올려 볼게요. 자, 그럼 보시면, 자, 어때요? 티가 나죠? 자, 꺼 볼까요? 이렇게. 자, 요거를 캡처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자, 이 상태에서 요거는 지금 내가 얘를 연결을 해서 범프로 연결해서 올린 거, 캡처는 요거예요. 캡처 이렇게. 그럼 캡처가 들어와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안 올린 거 해서 렌더를 다시 돌린 다음에 얘를 끄면 이렇게 되거든요. 얘는 안 올린 거. 그래서 보시면 얘는 올린 거, 얘는 안 올린 거. 티가 나죠? 그죠? 가생해 보시면,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 범프 두 개를, 아까 요거는 오돌도돌한 거 이렇게 끄시면, 요거는 오돌도돌한 텍스처, 얘는 오돌도돌한 텍스처고 얘는 위로 살짝 올린 거야. 그래서 두 개를 섞어야 돼. 섞으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똑같이 블렌드, 범프 블렌더가 있어요. 범프 블렌더. 그래서 원래 오돌도돌한 텍스처를 조금 줄일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잘 보일 수 있도록. 네. 자, 오돌도돌한 텍스처를 베이스. 그래서 얘를 일단은 베이스로 넣고요. 그 다음에 얘는 위로 올리기만 할 거죠. 얘를 위로 올리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에다가 넣어줘요. 범프. 그럼 봤을 때 범프 블렌드를 했더니 0이야. 그러면 얘는 0이란 얘기야. 없단 얘기거든. 그래서 얘를 1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1 해주면 어떻게 돼요? 네. 범프가 꺼져 있네요. 그죠? 이렇게 1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올라왔죠. 그죠? 올라왔는데 얘가 1이 되는 바람에 얘는 0이 돼 버렸어. 왜? 얘가 전체가 1이니까. 그죠? 왜? 검정색이 이쪽이니까. 얘는 흰색 부분만 해서 얘를 올려버렸기 때문에 1이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밑에 보면 어딕티브 모드 두 개를 잘 섞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딕티브 모드를 클릭 해주신 다음에 다시 렌더를 해보시면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고 얘도 안 켜져 있네요. 그죠? 다시 켜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자, 보시면 오돌도돌하게 되어 있는 것과 이렇게 튀어 올라온 부분이 잘 섞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처럼 렌더링을
하는 거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렌더를 하시게 되면 배경을 만드시고 이러는 것들은 여러분 자유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렌더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티커가 붙어 있는 라이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렌더를 할 수 있습니다.